11월 22일 코리안저널 금주의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타운 내 절도 사건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오후 3시 20분경 H마트 블레이레락점 주차장에서 또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L씨는 주말 영업 후 은행에 들려 입금을 한 후 H마트에 들렸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범인들은 은행부터 피해자를 따라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찰은 없었지만 강탈당한 가방 안에 자동차 열쇠, 핸드폰, 운전면허증, 크레딧카드 등을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일단 크레딧카드 회사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고 은행에도 신고해야 한다며 도난당한 지갑에 운전면허증과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있었다면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구좌 개설 등의 제2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크레딧 리포트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H마트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서 동영상을 확보해갔습니다. 강도 피해를 당하고도 가방에 휴대폰과 자동차 키를 넣어두면 긴급 신고가 어려우므로 휴대가방에는 휴대폰과 자동차 키는 넣어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인의사협회 텍사스 지부의 연례 관람 및 장학금 시상식이 지난 18일 토요일 쉐라톤 브룩할로우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체스터고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인의사협회의 사명 중 하나가 다음 세대의 의사 후배들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일로서 앞으로도 협회의 장학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후원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우정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 지사장이 한국 정부의 의료 및 바이오 의학 정책에 대해 발표했으며 협회 명예이사인 노재윤 박사도 병리학자로서 후학들에게 강조해온 자신의 BEST를 발표했고 코넬 의대 학장인 어거스틴 초이 박사는 첨단 기술이 연구와 치료, 교육 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17년 장학금 수상자인 안준호, 김재현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난 11월 21일 휴스턴 한빛 장로교회가 노인회관에서 한인 노인의 섬김이란 이름으로 경로 식사 대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우영 노인회장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빛 장로교회가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동포 어른들에게 식사를 준비했는데 올해로 4번째로 한빛 장로교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행사를 알렸습니다. 하 노인회장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설명하며 우리의 추석과 같은 명절이라고 설명하고 감사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노인의 경로 식사 대접은 한빛교회 여선교회의 박경희 부회장과 20여 명의 3여선교회가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했는데 박경희 여선교회 부회장은 이제 4년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꼭 다시 모시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을 계속 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휴스턴 순복음교회 부설 휴스턴 실버대학과 한인중앙장로교회 부설 상록대학이 16일과 18일을 기해 일제히 가을학기 종강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올가을은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각 교회마다 개강을 한 주씩 늦추었기 때문인지 종강식을 맞는 어르신들은 한 학기를 마쳤다는 뿌듯함보다는 아쉬움이 더욱 커 보였습니다. 주중 목요 학교로 운영되는 실버대학은 지난 7주 동안 매주 150여 명의 노인 학생들이 출석해왔고 상록대학도 합의 직후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난 9월 9일부터 학교를 운영해 250여 분의 노인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과 건강한 삶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어스틴에 입성할 것이라는 발표에 어스틴 한인 동포들의 기대가 큰 반면 한인 지역 사회는 대형 점포의 등장으로 인한 지각 변동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롤톤, 플레이노, 휴스턴의 성공적인 오픈 이후 텍사스주에서 5번째로 오픈 예정인 H마트 어스틴점은 레이크라인 블루버드에 위치한 파크라인 쇼핑센터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H마트 어스틴점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복합 쇼핑 문화 공간으로서 푸드코트에서 다양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생활 공간 및 다양한 콘텐츠 공간을 제공하는 메가 쇼핑몰의 장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H마트 관계자는 철저하게 준비 후 오픈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어스틴은 한인 교민이나 중국인 등 아시안뿐만 아니라 백인과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들이 모인 곳으로 H마트의 입성이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롱포인트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SWA 그룹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향후 롱포인트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견 수렴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롱포인트의 일부 구간이 코리아타운으로 조성되도록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곧이어 한글 번역판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오는 12월 6일까지이며 단체장이나 회사, 동호회, 교회, 가족관 이메일이나 카톡, SNS 등을 통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10년) 전통 제1학원의 명맥을 이어온 퍼스트 아카데미가 더욱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적 향상을 위해 선생님들과 더욱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보다 새롭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질 높은 교육의 장이 될 퍼스트 아카데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뉴 매니지먼트로 함께하는 퍼스트 아카데미. 엘리자베스 10만이입니다. 하늘이 내린 선물 중 천종 산삼은 사포닌 성분이 한국 산삼의 2배 가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면역력 증가, 항암 효과, 기억력 증진, 원기 회복, 특히 천연 비아그라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천종 산삼이 이제 당신의 건강을 바꿔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주문 전화는 573-225-7386, 573-225-7386. 장래의 철학을 만들고 고객 가치를 생각하는 윈포드. 그 가치를 담은 윈포드 장례식장. 30년 전통의 윈포드 장례식장이 한인타운 부근에 두 번째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처럼 큰 힘이 되는 윈포드. 가족 같은 윈포드. 윈포드 장례식장이 정성을 다합니다. 윈포드만의 고품격 장례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한인 장의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유가족 분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책임지고 일해드립니다.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윈포드 장례식장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코리안저널 11월 24일 금주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은 지난 15일 허리케인 하비 복구기금 제2차 수령 기간을 발표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복구기금은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들에게 지급되고 이들 기관을 통해 도움 신청을 한 홍수 피해 가정들에게로 지원될 것입니다. 2차 하비 그랜트는 총 90개의 지역 비영리단체들을 선정하여 많게는 최대 400만 불에서 최소 5천 불까지 지원 목적과 포괄 서비스 지역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하비 복구 기금은 총 2,890만 달러에 이르며 앞으로 120일 동안 추가 지원될 예정인데 제3차 그랜트 지급은 2018년 1월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비영리 기관 중에서 중국 커뮤니티 센터와 주이시 패밀리 서비스는 1차 그랜트에 이어 2차에도 수령기관으로 선정돼 각각 15만 불과 10만 불을 받게 되며 베트남 커뮤니티 기관인 베트나미스 커뮤니티 오브 휴스턴도 처음으로 2차 그랜트로 15만 불을 수령합니다.
피마 그랜트가 위급 상황에서 초동 대응으로 피해 가정들에게 지급한 것이었다면 각 지역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그랜트는 애프터스쿨, 컴퓨터, 법률 지원, 재정적 지원, 케이스 매니지먼트 등 보다 구체적인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휴스턴 한인사회에서도 1차 그랜트 발표가 난 이후 KCC를 중심으로 허리케인 하비 복구 기금의 비영리 단체로서 블록 그랜트 신청 준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한인 동포들의 피해가 어느 때보다 컸고 복구나 회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그랜트 신청을 특정 단체에 떠맡기기보다는 커뮤니티 차원의 그랜트 대책반 구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커뮤니티 센터 등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소속 단체로서 우리 몫과 역할을 요구하는 당연하고 당당한 노력이며 이를 통해 동포사회가 단합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커뮤니티 센터로서도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30대 휴스턴 한인회가 차기 한인회장 선거 재공고를 발표한 이후 한때 하오영 현 노인회장을 차기 한인회장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하오영 노인회장이 출마를 고사함으로써 차기 휴스턴 한인회장 선출은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져 있습니다. 한인회가 공고한 재선거의 등록 마감 일자는 11월 30일 오후 5시까지로 아직 일주일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하마평에 오르던 인사들이 일제히 출마를 고사하고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하오영 노인회장마저 출마를 고사해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20일 하오영 노인회장을 차기 한인회장으로 추대하려는 수십여 명의 인사들이 서울회관에 모였지만 하 회장이 노인회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대안으로 추천받은 인사 역시 출마를 고사해 결국 이렇다 할 결론이 없이 흩어져야 했다고 합니다. 당초 차기 한인회장으로 한인회 이사회에서 하오영 회장이 추천을 받은 데는 한국은행 등에서 보낸 단연간의 공직생활 경험과 연륜, 학식과 인망으로 휴스턴 한인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휴스턴 한인사회를 대변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11월 30일까지 입후보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공은 다시 한인회 이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정상 12월 4일 이후에나 소집될 한인회 이사회는 다시 차기 한인회장 선출을 논의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난번 이사회처럼 제적인원 15명 중 3분의 2인 10표를 누구도 확보하지 못하거나 설령 이사회가 추대를 하더라도 본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 상태에서 현 한인회장의 임기마저 종료되면 이사회 역시 12월 30일로 해산하게 되므로 정관에 따른 한인회장 선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최악의 상황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CC는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의 약자입니다. KCC는 현재 휴스턴 한인회관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 한인학교 이사회의 역할 역시 KCC 이사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인학교 이사회는 매년 2만에서 2만 5천 불의 한인학교 재정을 지원해 왔으며 이제 그 책임 역시 KCC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휴스턴 한인사회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새 자산, 즉 40년 역사의 한인학교, 동포들의 힘을 모아 세운 한인회관, 동포들의 문화생활 강좌를 운영하는 문화원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곳이 KCC입니다. 휴스턴 한인사회의 대표성은 여전히 한인회에 있지만 그 외 안살림 일체는 KCC가 하고 있는 셈입니다. KCC 이사회는 대개 매월 1회 마지막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회의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사용됩니다. 이사회에서 다루는 안건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열렸던 이사회에서는 이사직 연장투표, 한인학교 후원회방 결산, 기존 이사제도 관련 정관 변경 안내, 한인회관역, 건물 매입 계획 제안, 뱅크 오브 호프, 수혜성금 2만 5천 불의 사용 계획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이사회인 12월 12일에는 11월 이사회에서 발의된 안건들이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인학교 후원의 밤 후원자 명단 역시 12일 이사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근 윤건치 상임이사가 제안한 이사 제도와 관련된 정관 개정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40세 이하의 젊은 이사들에게 연 이사 예비를 종전 1,000불 대신 500불만 받되
나머지 500불만큼 KCC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편 상임 이사들 중에는 이에 대해 젊은 이사들을 영입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500불 차이로 의결권을 차등하면서 그에 대해 봉사 시간을 의무화하자는 아이디어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면서 500불은 내고 의결권은 안 주고 일 먼저 해라는 발상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상임 이사는 KCC가 당면 과제에 대해 포커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한인학교 후원의 밤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해 다음 학기를 위해 당장 대책이 필요하고 그랜트를 받기 위한 상근 직원을 고용하는데도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재력 있는 동포들의 이사회 영입을 위해서는 기존 이사들 먼저 솔선수범해 모금에 참가하고 문호를 개방해 실질적인 이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휴스턴 한인사회 주요 행사 일정입니다. 어둠 속의 오페라 라보엠 휴스턴 공연을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6시에 마제스틱 메트로 극장에서 개최합니다. 제한군인의 미 중남부 지회에서는 2017년 송년회를 12월 1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미 향군회관에서 개최합니다. 한빛 장로교회에서는 2017년 선교 컨퍼런스를 12월 1일 금요일부터 3일 일요일까지 3일간 개최합니다. 텍사스 포토클럽은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여 롱포인트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2017년 텍사스 포토클럽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코리안 저널은 2017 텍사스 학생 미술대회 시상식을 12월 2일 토요일 오후 6시에 한인회관에서 거행합니다. 전시기간은 2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입니다. 휴스턴 미용재료 상업인협회에서는 송년회 및 합의수의 위로의 밤 행사가 12월 3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서울가든에서 열립니다. 휴스턴 난곡장학회에서는 2017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 밤 행사를 12월 6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서울가든 별실에서 개최합니다. 2017년 해병 전우회 밤 행사가 12월 9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리안저널 동영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카렌다 주문 제작 명함 및 각종 인쇄물 제작 품질은 더 좋게 가격은 더 싸게 납품은 신속하게 이제 휴스턴과 함께하는 코리안저널로 주문하세요.